시간에는 정근 한국사의 2회 11번째 시간, 고려 7번째 시간이지. 고려의 종교와 사상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고려의 종교와 사상. 우리 계속해서 고려시대 정치사도 살펴봤고, 지난 시간에는 사회서도 살펴봤지. 마지막 고려 문화사, 종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기는 조금 내용이 어려워요. 그래도 잘 따라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습 먼저, 개관 먼저 해볼게요. 선생님이 항상 하는 거 있었어. 고려는 언제부터 918년에 건국해서 1392년에 멸망하는 나라였지. 918년부터 성종까지, 그리고 성종부터 1170 무신정병까지, 1170부터 1270 개경 환도까지, 1270부터 공민왕부터 1392년까지 이렇게 고려라는 긴 나라를 한 400년 정도 되는, 거의 500년이지요. 거의 500년 되는 나라를 쪼개 보았습니다. 918년부터 성종까지 지배층은 호조, 성종부터 모신정병까지는 몬벌귀족, 모신정병부터 개경환도까지는 무신정권, 개경환도부터 공민왕까지는 권문세족, 공민왕부터는 신진사대부. 부가 선생님이 핵심 내용이라고 이야기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지배층이 어떻게 변화하느냐, 그리고 각 시기별로 어떠한 사건이 있었는지가 포인트라고 이야기했었지. 첫 번째, 이 1번 시기에서는 태조, 광종, 성종이 포인트라고 이야기했고, 이 몬벌 귀족 사회일 때는 사건 2개, 이장의 매난과 묘청의 성형전도 운동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고, 무신 정권은 이 100년을 3시기로 나누었어. 최초 시작할 때 이의왕 정준무 경대성 이의민 일대, 그리고 전성기 일대 누구? 최충원과 최우, 이 2명은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했지. 그리고 마지막 폭망하던 이 최씨가 아닌 사람들이 지배하던 시기, 이 처음 시기에는 중방에서 주요 정책을 결정하고, 최충원 할 때는 어디에서 교정도감이라는 것을 만들어냈고, 최후는 관리 인사기구였던 정방을 만들어냈었고, 이런 내용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 무신 정권 시기에는 난 2개는 꼭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했지. 첫 번째 난은 뭐였지? 망이망소의 난, 특수행정구역, 그리고 만적의 난 이야기했었던 거 같고요. 건문세족이 지배하던 시기는 원나라가 지배하던 시기, 그 원나라가 지배하던 시기에 어떤 식으로 지배 간섭했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했는지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았고, 그다음에 공민왕의 개혁 정치는 꼭 정리했어야 됐고, 그리고 고려 말에 이제 복잡한 상황이 전개된다라고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려는 외침이 많았지. 호조 918년에, 즉 10세기에 고려로 쳐들어왔던 민족은 거란족이었지. 거란족은 1차 침입, 2차 침입, 3차 침입. 1차 침입은 서희의 강동 6주, 2차 침입은 양규, 3차 침입은 그 강감찬의 귀주대첩. 좋고, 문벌귀족이 지배하던 시기에는 여진족이 쳐들어온다. 여진족이 세운 나라는 금나라. 여기는 요나라였지. 금나라가 처음엔 형제관계 요구했고, 그 전에 뭐 윤관이 별무반 만들어서 기마부대 만들어서 정벌했다는 이야기 했었고, 그 다음에 여진이 형제관계 요구했다가 군신관계 요구했을 때 이자금이 수용한다는 이야기 했었던 것 같고, 무신 정권기 누구 때? 최우 때 어느 민족이 쳐들어온다? 몽골족이 쳐들어온다. 몽골족이 세운 나라? 원나라. 이거는 다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고, 꼭 이 내용들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몽골족. 이 외침까지 하면 고려의 복습이, 일단 정치사 복습은 끝나게 되지. 맞지? 선생님이 항상 이 정치사 복습 매번 하고 시작했잖아. 이 복습은 꼭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고려시대 하면 딱 이게 떠오르면 거의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고등학교 관련된 수준, 거기다가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은 거의 다 맞추지 않을까라고 좀 당당히 이야기해 봅니다. 그리고 이제 불교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문화입니다. 불교
살펴볼게요. 불교는 고려는 불교의 나라지. 고려는 불교라는 나라가 이 종교가 핵심이었지. 고려의 정신세계와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줍니다. 보통 사람의 삶까지 들어온다는 거지. 건국 초부터 숭불 정책을 추진합니다. 숭불, 부처를 숭상하는 정책, 숭불 정책. 태조 왕건이 훈유 10조 중에서 이런 구절이 있어요. 10개 중에 우리 국가의 대업은 모든 부처가 보호하고 지켜준 힘의 도움을 받았다. 이 때문에 선종과 교종의 사원을 창립하고 점점점. 내가 43,000의 도움을 받아 왕업을 이루었다. 라는 글을 보면서 종교 행사를 불교 행사를 막 하라고 지원하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왕건은 그러니까 부처님 덕분에 건국되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도 불교만 중시한 건 아니고요. 유교, 도교, 풍수지리 사상도 강조하고 존중해 줍니다. 국가 차원에서 팔관회, 연등회와 같은 불교 행사도 실시합니다. 팔관회, 연등회는 막 불교 행사예요. 막 부처님 오신 날처럼 행사하는 거예요. 연등회 같은 경우는 막 연등 만들어가지고 그 연등에 불 피워가지고 막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게 하고 하는 것들. 지금도 연등회 같은 거 진행하고 있지요. 그리고 중요한 거 과거 중에 뭐가 있었다? 승과가 있었다. 승과 있었다는 거 선생님이 중요한 내용이라고 이야기했었던 것 같아요. 과거 중에는 문과도 있고 무과는 없었고 승과를 실시하고 있었고 잡과가 있었고 막 이런 얘기 했었던 거 기억나는 것 같습니다. 과거 이런 거 있을 때 여기 선생님이 빈 공간 만들어 놨잖아. 이 빈 공간에 과거제도 이렇게 딱 정리해주면 좋겠지. 뭐가 있었어? 문과도 있고 승과도 있고 잡과도 있었다. 각각 그 과에 뭐가 있었고 어떤 게 있었고 어떻게 뽑았고 이거는 좀 정리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신방 높은 승려를 왕사 국사로 삼았다. 왕사는 왕의 승려, 국사는 이제 국가의 승려 해가지고 막 뭐라고 해야 될까요? 유명한 스님들을 조금 이렇게 국가에서 어떠한 정책을 결정할 때 유명한 스님들을 막 데리고 와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부처님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이런 걸 막 물어보는 거지. 승려의 지위는 높은 편이었고요. 얼마나 높았냐? 왕실과 문벌 가문에서도 승려를 배출하기도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승려를 하려고 했다 모두가. 그리고 왕실 집안 중에 한 명은 꼭 되도록이면 승려를 배출하고 싶어 했다 정도는. 그러니까 지금 스님을 보면 그냥 종교인처럼 보이겠지만 이때는 아니었다라는 얘기지. 근데 불교에 대립이 있습니다. 이게 좀 까다로워요. 여기가 좀 많이 까다롭습니다. 알아야 돼요. 교종과 선종이 갈등이에요. 1학년 2반에 유선종이라고 선생님이 좋아하는 귀여워하는 선종이 또 있는데 우리 선종이 몇 안 되는 선생님한테 추석 잘 보내라고 연락한 몇 안 되는 학생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선생님 인정합니다. 선생님 앞에서 선생님 좋아요 어쩌고 해도 명절 때 연락하는 학생들 몇 명 없었거든. 1학년 1반에는 있었습니다. 선생님을 정말 좋아하는 친구가 저한테 추석 잘 보내라고 연락을 해줬더라고요. 이 연락 받는 맛이 있더라고. 약간 꼰대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연락해주면 선생님이 더 잘해주죠. 그래도 사람이기 때문에 선생님도 공정하게 하려고 해도 선생님을 좋아해주고 연락해주는 학생들도 있고 아닌 학생들도 있는데 당연히 더 잘해주고 관심 갖지 않을까. 딴 얘기지만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선종이 때문에 그래. 어쨌든 불교가 대립해요. 교종과 선종으로요. 교종은 이게 우리 배웠었는데 교종은 경전 공부를 중시했고 선종은 참선을 중시했다라는 건 배웠습니다. 간단하게. 그러니까 부처님을 믿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냥 천국, 그러니까 예수, 기독교로 표현하면 천국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불교에서는 천국을 극락세계라고 하지. 죽은 다음에 극락세계를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종은 열심히 부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외우면 극락세계로 간다. 선종은 무슨 소리냐? 꾸준히 절하고 참선하고 막 우리가 믿어야 된다. 그게 선종.
이게 근데 별것도 우리가 보기에는 별것도 아닌 그냥 똑같은 뭐야 똑같이 그냥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했지만 이런 거 가지고 진짜 정말 많이 이야기하고 싸웠습니다. 왜냐면 이때는 우리가 보기엔 그냥 종교 중에 하나지만 이때는 그냥 거의 인생이죠. 그냥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불교 입장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어떤 식으로 믿느냐가 생각보다 큰 갈등이었다는 거지. 그래서 이 교종과 선종이 나누어서 대립합니다. 굉장히 많이 대립해요. 이 교종과 선종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스님이 있습니다. 의천, 진울, 요새, 해심. 이 스님들은 그냥 무조건 알아야 되는 스님이에요. 꼭 알아야 합니다. 근데 이 스님들이 특징이 조금 달라요. 이 의천과 같은 경우는 고려 전기이고요. 여기 진울부터 있죠. 진울부터는 고려 중기 또는 후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다릅니다. 고려 전기 같은 경우는 의천은 의천천태종 이렇게 그냥 의천천태종 천태종을 개창하고요. 중국에는 천태종이 옛날에 있었는데 우리 고려에는 없었거든. 근데 의천이 고려에서 천태종을 딱 개창합니다. 그리고 교관겸수를 내세워서 교종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려고 합니다. 이게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진울은 도노점수 정해상수를 내세워서 선종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하려고 해요. 헷갈린단 말이지. 그러면 이거는 또 어떻게 외우면 되냐? 기억 니은 디귿 순서도 외우면 됩니다. 기억이 먼저야, 시옷이 먼저야. 기억이 먼저지. 그러니까 처음에 교정 중심으로 하려고 했고 선종을 통합하려고 했고 나중에 고려 중기 후기 가면 선종을 중심으로 통합해서 교종을 이거를 이렇게 쓰면 되겠다. 선종을 중심으로 해서 교종을 통합하려고 한다는 거. 이거 나눠서 외워야 되는데 일단은 의천 교감겸수부터 보겠습니다. 교감겸수는 야 경전을 공부하는 거랑 수행하는 거랑 같이 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의천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공부를 먼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교감겸수예요. 교리 공부와 실천적 수행을 함께 오타 났네요. 함께 닦아야 한다. 이게 교감겸수. 그러니까 이걸 알면 됩니다. 의천이 뭘 했냐? 교종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려고 했다. 어떻게? 교감겸수를 통해서. 진울은 수선사라고 하는 절을 중심으로 결사운동을 펼칩니다. 결사운동은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절이 여러 개일 거 아니야? 이 절을 모아서 수선결사라고 해가지고 우리는 수선사와 같은 뜻을 함께한다 하면서 으쌰으쌰 같이 막 선거운동하는 것처럼 같이 막 운동합니다. 막 같이 우리 야 고려시대 우리 종교가 좀 좋아져야 되지 않을까? 우리 너무 세속화된 거 아닐까? 뭐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막 결사운동을 펼칩니다. 선생님이 이야기를 일단은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의천은 아까 위에서 그 여기 왕실이 숙련을 배출하기도 한다고 했잖아요. 왕의 아들입니다. 왕의 아들인데 스님이에요. 자기가 스님이 되고 싶었고 출가해서 스님이 됩니다. 뭐 속세에서는 왕의 아들이었지만 삶은 그 스님으로 살아요. 근데 왕 입장에서 봅시다. 아들이 스님이에요. 그럼 정말 뭐 그냥 스님입니까? 그냥 그래도 아들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 의천이라는 사람이 정말 국가적으로 뭐를 하려고 할 때 막 큰 절이 필요하다 그러면 막 큰 절도 짓고요. 어떤 막 운동을 할 때 왕실이 이렇게 지원을 해줍니다. 왕실과 떼놓을 수가 없어요. 근데 왕실은 경전을 중시하겠어? 참선을 중시하겠어? 경전을 좀 더 중시합니다. 왜냐? 본인들이 글씨를 알기 때문에 더 공부하는 것을 즐겨하는 사람이고 공부가 좀 이렇게 멋져 보이잖아. 그래서 왕실 입장이어서 왕실에서 이 의천이 그래서 막 이 불교를 좀 더 부흥시키는 역할도 합니다. 왕의 아들이니까요. 근데 종교가 뭐에 정치에 얽매이게 되면 썩기 시작합니다. 지금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말을 심하게 하진 않겠지만 지금의 개신교 솔직히 개신교가 욕을 많이 먹고 있지요. 왜냐면 정치와는 분리돼야 되는데 아직도 정치랑 종교가 분리하지 못한 게 있습니다. 막 종교 지도자가 막 시위에 참여해라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잖아. 선생님 이거는 그러니까 정치 성향과 상관없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왜 종교인이 왜 정치까지 관여하냐고. 근데 지금 우리나라
특히 개신교 너무 많지요. 뭐 그래서 개신교 안에서도 이거는 아니다 바뀌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교회들도 정말 많습니다. 그런 교회까지 욕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욕먹는 교회, 욕먹는 짓을 정말 많이 하고 있지요. 좀 이 코로나 사태 때도 그렇고요. 어쨌든 고려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려시대가 종교가 불교였고 이 불교가 정치랑 너무 밀접하다 보니까 이 종교가 썩기 시작합니다. 불교가 썩기 시작해요. 스님들이 막 고기를 먹고 고기 먹는 거 그냥 먹을 수 있지 몰래. 그게 아니라 스님들이 막 결혼하고 애 낳고 막 미쳐 날뜁니다. 막 세금 막 걷고 막 농장 소유하고 막 일반 민들한테 막 종교 행사한다고 하고 막 삥 뜯고 막 별짓을 다 해요. 그러다 보니까 스님들이 이런 스님들 진울 요새 해심과 같은 이런 스님들이 야 우리 불교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우리 불교 이거는 좀 아니지 않냐? 라는 움직임. 그래서 막 우리 불교 개선해야 된다. 이게 결사운동입니다. 우리 불교 바뀌어야 한다. 결사운동. 진홀은 도노점수 정해상수를 내내어서 선종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하려 합니다. 도노점수는 단박에 깨닫고 수행하는 거야. 내 마음이 부처님이랑 다르지 않네? 이걸 깨닫고 꾸준히 실천하는 거야. 이거는 경전 공부도 하고 참선도 하는 거지. 근데 도노점수는 보면 깨닫는 게 먼저야. 깨닫고 실천하는 거지. 도노점수. 그러니까 약간 선종 중심이라는 걸 느낌을 알았으면 해서. 정해상수. 선과 교약을 치움 없이 고루 닦아야 한다. 그러니까 선과 교약, 경전과 참선 이 둘 다 치움 없이 고루 닦아야 한다. 둘 다 같이 해야 된다. 이게 진훈입니다. 그러니까 헷갈리면 안 돼요. 역시 이것도 기억으로 하면 되겠네. 교광겸수. 그러니까 의천이 먼저고. 도노점수 정해삼수는 진울. 이렇게. 선생님 이렇게 외웠어요. 고등학교 때. 돈정지. 멈추지 마. 돈정지. 도노점수 정해상수 진울. 웃긴데 얘들아 진짜 비웃지 마 이런 거 할 때 선생님 진짜 이렇게라도 외워야 된다라는 거야. 요새 같은 경우는 백년사를 중심으로 결사운동을 진행했어요. 이 저희도 조금 구분해야 됩니다. 진울은 수선사, 지수 이렇게 하면 되겠지. 수지 하던가. 요새는 백년사, 요백, 백유 이렇게 어쨌든 백년사 중심으로 결사운동합니다. 나중에 강진 가면 백년사라고 하는 절이 있어요. 나중에 한번 가보세요. 천태종 중심으로 참회랑 실천을 강조하고 대종적 호응도 왔습니다. 해심 같은 경우는 유불일치설 해가지고 유학과 불교의 통합을 시도해서 성리학 수용의 사상적 토대를 마련합니다. 얘는 조금 마이너한 부분이긴 하지만 알아두면 좋아요. 성리학 수용의 토대가 된다. 누구? 해심. 이 스님 4명 꼭 알아야 합니다. 의천, 진울, 요새, 해심은 이거는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조금 어렵게 나왔습니다. 시험 문제. 원 간섭기에 근데 정말 이래도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원 간섭기에 불교가 친원 세력과 결탁해서 세속화되고 폐단이 정말 미쳐 날뜁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판한 게 누구? 신짓 사대부였어요. 고려 다양한 사상이 있었다고 했지. 유교 그리고 뭐 도교, 풍수지리 이런 거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유교 같은 경우는 국가 통치 이념이었어요. 그 성종 때였지. 불교는 수신의 근본, 유교는 통치의 근본. 통치체제 정비할 때 다 국자감 정비하고 12목의 경향박사 파견하는 거 이거 다 성종의 최승로의 건의인데 핵심 종교는 뭐였어? 불교가 아니라 유교였지. 이거 되게 유명한 문장입니다. 불교는 수신의 근본. 개인적으로는 불교를 믿어야 되고 나라를 통치할 때는 유교로 해야 된다. 이게 최승로의 의견이었습니다. 신무 28조 중에 아주 유명한 구절이에요. 태조 같은 경우는 학교를 세워서 유학을 진행했고 광종은 과거제 실시했던 거 기억나지? 광종의 정책 기억니은 과거제 노비안건법. 성종 같은 경우는 불교는 수신의 근본, 유교는 통치의 근본 이렇게 활동했고 고려 후기에 성리학이 도입됩니다. 바이 누구 안 향 그렇지. 성리학은 원 간섭기 이후 정치 경제적 모순을 지적하고 불교의 폐단을 비판합니다. 이거 이야기할 때 이야기했었던 것 같아요. 고려라는 나라를 멸망시키고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웠어. 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운 사람은 고려의 종교, 불교를 비판할 수밖에 없는 거야. 조선은 성리학의 나라였지. 선생님이 이것을 확장했지. 조선과 뭐를? 대한민국을. 조선이라는 나라는 성리학의 나라였어.
그리고 대한민국은 이 조선이 멸망한 다음에, 멸망시킨 건 아니고 멸망한 다음에 나온 나라야. 이 대한민국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해야 돼? 성리학을 비판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막 역사를 조금만 배웠던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조선은 성리학 때문에 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조금 논리적 비약이 있어요. 성리학 때문에 망한 건 아닙니다. 성리학이 망하는데 일조하긴 했지만 성리학이 거의 모든 문제의 원인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교수님이 이야기하신 부분인데 좀 참신하고 좀 멋졌어요. 그리고 도교 같은 경우는 돌아와서 근데 이건 중요한 게 아니지. 시험 입장에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조선을 세웠던 이 성리학자들이 불교의 폐단을 상당히 비판 많이 한다는 것. 이거는 알아야 합니다. 도교는 뭐 국가 차원에서 도교 사원을 세우고요. 도교 의례로 지냅니다. 풍수지리설은 삼경 설치하고 성경천도 운동할 때 풍수지리가 이용했다는 거 이야기했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 역사서인데 역사서는 선생님 생각엔 꼭 알아야 되지 않을까. 고려시대 역사서 하면 이 네 개는 알아야 합니다. 이게 순서대로 쓰여진 거거든. 삼국사기, 동명왕편, 삼국유사, 제왕기. 이 순서도 알아야 되고 각각 누가 어떻게 썼는지 어떤 맥락에서 썼는지 알아야 합니다. 고려는 초기부터 실록을 편찬했는데 거란이 침략하면서 불타버려요. 그리고 남아있는 현존하는 이제 사료 중에 제일 유명한 사료는 이거지. 김보식의 삼국사기. 제일 오래됐지. 그리고 삼국시대 할 때 삼국유사보다 훨씬 더 많은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삼국사기. 그리고 팩트고요.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에 의해서 쓰여졌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중요해. 김보식. 이 김보식이 묘청의 성형천도 운동을 진압하고 10년 뒤에 쓴 거야. 삼국사기요. 그러니까 사기는 중국의 사기. 중국 역사서, 중국의 진짜 유명한 역사서가 사기라는 책이 있지. 그 사기라는 사기가 중국의 역사라면 우리 삼국시대의 역사서를 쓰겠다. 그래서 삼국의 사기를 쓴 거야. 삼국사기. 근데 이거는 김보식이라고 하는 국가가 주도해서 쓴 거거든. 누가 주도했다고? 국가가 주도한 거야. 국가가 주도했다라는 말이 굉장히 많은 걸 담고 있습니다. 국가가 주도했으니까 막 이상한 얘기를 써놓을 수가 없어요. 단군 신화가 생각해봐. 단국이래. 단군 신화 얘들아 생각해봐. 단군 신화. 곰이 막 사람이 돼. 그리고 막 호랑이도 막 쑥 마늘 곰이 막 사람이 돼. 막 갑자기 막 환웅이 막 결혼해. 이런 이야기를 국가가 쓰는데 이런 이야기를 담을까 못 담을까? 못 담습니다. 그래서 삼국사기에는 단군 신화가 없어요. 포인트입니다.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이 쓴 거에는 우리 역사를 단군으로 내세우면서 단군 신화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군 신화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가 생각보다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기전체로 편찬합니다. 나중에 역사 서술 방식 조금 뒤에서 설명할 텐데 기전체 정도는 알았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입니다. 이 말이 뭔 소리냐면 유교적 합리주의, 비합리적인 이런 단군 신화와 같은 비합리적인 내용은 담지 않았고요. 유교적, 아까 방금 위에서 배웠던 이 종교, 유교 입장에서 역사를 씁니다. 사실 유교는 역사를 되게 중요시해요.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기존의 통치를 어떻게 했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 통치를 바탕으로 통치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역사서를 쓰는데 그 역사서를 쓸 때 유교적인 입장에서 씁니다. 그게 삼국사기예요. 선생님이 이 맥락으로 잘 생각하면 돼요. 이 김보식이 왜 묘총의 성형천도 운동 진압하고 나서 국가가 주도해서 쓴 거다. 단군 신화와 같은 이상한 썰들은 다 남기지 않았다. 선생님이 지증왕 얘기했었던 거 기억나죠? 지증왕 똥 큰 거 뭐가 커다는 거 얘기했었던 거 기억나지? 그 지증왕 이야기 삼국사기에 있을까 없을까? 없지. 썰이잖아. 어떻게 사람이 크기가 아니라고. 그거는 여기 없다고. 그리고 이규보는 동명왕편을 편찬합니다. 삼국사기는 끝이에요. 예, 이규보라는 사람이 동명왕편을 편찬합니다. 그러니까 이 동명왕편은 동명왕이 누구야? 고구려 세운 동명왕. 그 동명왕이에요. 무신 정변 시기에 이규보라는 사람이 있었고 이 사람이 몽골이 침략했을 때 몽골이 이렇게 쳐들어와서 우리 민족을 막 팬다.
우리 민족이 잘 나가던 시기가 있었는데. 언제? 고구려. 고구려 계승을 한 게 자주의식. 우리가 뛰어난 나라다. 자주의식 강조한 역사서 동명왕편입니다. 그리고 일련의 삼국유사. 진짜 유명하지. 일련. 삼국유사. 스님이죠. 근데 보면 삼국사기는 잠깐만요. 삼국사기는 역사사를 기록할 기자야. 역사사. 기록할 그러니까 역사를 기록한 건데 삼국유사는 한자를 안 써도 이 한자가 어떤 한자인지만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러면 이 삼국유사를 설명할 수 있거든. 유가 남길 유자야. 그리고 사는 일 사자야. 이런 스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단군 곰이 사람이 된다고 안 적어?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그래도 이 이야기는 우리 역사 아닐까? 라고 하면서 삼국사기에서 빠진 이야기를 삼국유사가 썰을 풉니다. 뭐 지중원과 관련된, 그러니까 기존에 막 입으로 전해지던 우리의 역사를 이게 거짓말인 걸 알면서도 적어줍니다. 이런 스님이 그러한 이야기, 삼국의 그런 썰들도 배터리가 없대요. 삼국의 그런 썰들도 알았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들도 우리의 역사의 일부분이다. 왜냐면 이 당시에 고려시대 이런 스님이 삼국유사를 쓰기 전에 중국의 역사서에도 막 씁니다. 근데 중국의 역사서에 막 우리 단군 신화처럼 막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뭐 얼굴은 소고 몸은 사람인 막 이런 사람이 막 농사를 짓고 막 이런 얘기가 중국 신화가 막 있는데 그런 거를 중국의 역사서에 다 적어놨어. 근데 우리나라 역사서 이 삼국사기에는 이런 안 썼어. 이런 이거 스님이거든. 이런 스님이 보기에 야, 중국은 뭐 소 머리, 몸은 사람 이런 거는 다 적어놓고 중국 그건 역사라고 하고 우리나라의 뭐 단군이고 뭐 지중왕이 뭐 어쩌고 막 그런 이야기는 왜 안 써? 우리나라는 왜 못 써? 우리나라도 이런 이야기 내가 남겨놓을 거야. 가 삼국유사야. 그래서 이 삼국사기를 보완하는 성격을 좀 지닙니다. 약간 이야기가 뭐야 이거 썰 아니야? 라고 하지만 지금 막 문화재가 나오는 걸 보면 이 삼국유사의 내용들이 실제 존재했던 어느 정도는 존재했고 어느 정도는 타당도가 있는 이야기구나가 증명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나중에 정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거는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삼국유사 꼭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 그러니까 삼국사기는 아까 위에서 말했듯이 국가가 주도했기 때문에 이런 이상한 이야기들은 안 적어놨고 중국이 역사를 쓰는 방식 그대로 기전체라는 방식을 써서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에 맞춰서 썼다라는 거. 이런 스님이 쓴 거고 조금 말이 안 되는 이야기여도 이거조차도 우리의 역사다라고 생각해서 일들을 남겼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김보식이 적지 않은 일들도 남겼다. 삼국유사. 다양한 설화를 기록합니다. 그래서 막 주몽이 고구려 세운 주몽이 자라와 물고기가 막 다리를 만들어준다는 이야기 등등 그런 이야기들을 남겨놓았고 단군을 시조로 내세웁니다. 단군이 우리 역사의 시작이다를 이런 스님이 처음으로 기록해요. 이 단군을 기록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의미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삼국사기나 동명왕편에서는 단군이라는 존재를 알았어도 쓰지 않았어요. 적혀준 내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스님이 적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리 민족의 시작을 모두 단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단군부터 역사를 우리도 배웠고 제왕운기라는 이승유가 제왕운기라는 글을 쓰는데요. 이 책에서도 우리 역사 시작을 단군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역사서 이제 플러스 이 내용들도 알아야 돼요. 고려 후기에는 성리학의 영향으로 대의 명분과 정통 의식을 강조한 역사서를 편찬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재현의 사략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요. 그냥 고려시대 역사서 하면 이 네 개는 꼭 알아야 합니다. 삼국사기, 동명한편, 유사, 재헌기. 누가 썼는지,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단군을 썼는지 안 썼는지, 그리고 어떠한 것을 바탕으로 썼는지. 고구려 내용 관련하면 동명화, 유교적 합리주의, 삼국사기. 그다음에 뭐 단군 신화를 처음 성유사, 단군으로 시작했다. 그다음에 재헌기. 그다음에 이후에 이 역사책들 말고도 이재현의 사략과 같이 성리학의 영향을 받아서 역사서도 있었다. 그다음 마지막 역사 서술 방법인데요. 이거는 시험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도 알았으면 좋겠어서 추가합니다. 역사 서술 방법에는 기전체, 편전체, 기사 본말체가 있는데 역사를 인물 중심으로 쓸 수도 있고 시간 중심으로 쓸 수도 있고 사건 중심으로도 쓸 수 있어요. 그죠? 인물 중심이라는 말은 왕들의 역사, 무슨 왕 몇 년에 뭐가 있었고 무슨 왕 몇 년에 뭐가 있었고 그러니까 왕들의 역사 중에 특이한 것만 적고 그다음에 왕을 둘러싼 인물들 있지. 제후나 인물, 신하들. 그러니까 막 이러한 인물이 있었다. 이러한 인물은 몇 살에 태어나고 인물과 관련된 역사서가 기전체고요. 편전체 같은 경우는 시간 중심입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우리 일기처럼 몇 년 몇 월 며칠 왕 이야기도 신하 이야기도 뭐 누구 이야기도 다 들어가잖아. 그게 편전체. 기사 본말체는 사건 중심입니다. 어떠한 사건 그 사건이 어떻게 원인 과정 결과 의 이런 식으로 쓴 게 기사 본말체. 그러니까 역사를 조금 다 다르게 쓰는 거지. 인물을 도드라지게 쓰고 싶으면 기전체, 시간을 순서대로 쓰고 싶으면 편년체, 사건을 중심으로 사건별로 기록하고 싶으면 기사 본말체. 약간 역사를 서술하는 방식엔 이런 게 있다. 고등학생이라면 선생님은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험에 나오진 않았지만. 네, 여기까지입니다. 복습해 볼게요. 불교 스님 4명 의천, 진울, 요새, 해심. 이 4명은 꼭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각각 뭐 뭐를 개창했고 뭐 중심 뭐 통합 그 다음에 뭐 돈정지 선중 중심 교정통합 그 다음에 뭐 요새, 해심 이런 거 그 다음에 다양한 사상 중에 유교는 꼭 알아야 되고 도교 풍수지리도 우리는 존중했었고 고려는 역사서 같은 경우는 이 4개 삼국사기, 동명한편, 성군요사, 재헌기 이 4가지 책 각각의 성질은 알아야 한다. 이번 시간 수업이 좀 길었는데 중요합니다. 중요하니까 이렇게 길게 수업했겠지요. 네, 2학기 1차 고사 시험 범위 여기까지지요. 네, 시험 잘 보길 바래요.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세요. 파이팅입니다.